북한이 오늘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9일에 이어 또 발사를 한 것인데요. 인천 아시안게임 이 북측의 응원단과 선수단 참여 문제를 놓고 이 남북 실무협의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국정원 실장을 지낸 한중대 김정봉 석좌 교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흘 만에 또 이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스커드 C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2발이나 발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잇따른 미사일 발사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항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곧 한미 간 또 그리고 한미일 간의 해상 합동 훈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으로서 일단은 뭔가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쏜 게 하나 측면이 있고, 네. 두 번째는 군사 기술적으로 북한이 이제 계속해서 미사일 능력을 좀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미사일 능력을 또 이렇게 과시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 대해서 자꾸 남북관계 개선을 하자고 하는데 네.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국내 여론, 남남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네. 우리 국내 여론이 남북관계 개선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야 우리가 전쟁을 막겠다 하는 그런 여론을 이렇게 환기시키고자 하는 그런 세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네, 네. 복잡한 속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미사일 발사하던 거 보면은 해안 근처에서 이제 공해상으로 발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내륙을 관통하는 지나가는 미사일 발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흘 전에 쏠 때는 이제 황해남도 태탄, 그것도 전선과 가까운데 보다 더 남진에서 계속 북쪽까지 네.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거리는 100km 똑같은데 이렇게 내륙 지방에서 쏘는 것은 자기네 영토를 관통해서 쏘는 것은 일단 뭔가 우리 대남 압박용이라는 데 상당히 동의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일본 방위청이 가장 먼저 이걸 발표했는데 우리 국방부 측보다 먼저 발표했는데 너무 오버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과 어떤 미략설도 있지 않을까. 일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일본에게는 이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위권 발동, 전쟁 개입 이런 문제로 일본에 지금 자신들의 정당 방위를 합리화시켜 줄 수도 있단 말이죠. 북한의 저런 도발적인 행위가 일본으로서는 자 보라 우리는 저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위적인 조치를 취한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2번씩이나 시진핑이 왔다 간 이후에 500km짜리를 2번씩이나 발사했지만 중국이 또 무반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시진핑 주석이 오기 전에는 판다 목표에다가 포사격을 할 정도로 감정을 가졌지만 네. 와서 가고 보니까 별로 이렇게 자신들에게 어떤 강한 톤이 없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 측에도 뭔가 기대를 하고 중국 측 역시 그런 무반응을 보임으로써 서로 전략적인 개념들을 정리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보아집니다. 네, 이 북한의 일단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배경을 이제 지금 분석을 했는데 이제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을 의식을 해서 네. 또 이 미사일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남남 갈등을 통해서 남북 정책의 어떤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안 수장님께서는 일본 측이나 이 중국 측에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고 했는데 또 이례적인 게 오늘 발사한 발사 지점이 이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것이지만 군사 분계선에 불과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개성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우리 측에서 볼 때도 위협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통해서 또 북한에 대한 군수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의 차량이나 대형 엔진이 못 들어가게 막아왔습니다만은 네. 북한이 어떻게 해서라도 엔진을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미사일 발사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실어서 미사일을 현재 이동시킨 건데 이번에 북한이 과시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점에 또 어떠한 지역에서도 미사일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걸 좀 과시하는 거거든요. 네. 과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위협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재 목표로 하는 것이 키일 체인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 한반도를 우리 남한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키일 체인을 준비하고 있고 미사일 방어망이죠. 네, 미사일 방어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크게 얘기하면 MD의 일부죠. 네. 미사일 디펜스 MD의 일부인데 니들이 그런 걸 해봤자 우리가 그거를 뚫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 휴전선에서 40km
또 20km까지 내려왔는데 네. 북한으로서 상당히 깊은 모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20km까지 내려오면은 우리는 뭐 미사일이 아니고 우리 K9 자주포로도 때릴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가까이 온 거거든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나름대로 그 배포가 있다는 것을 뭐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남북은 실무회담, 아시안게임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과 관련해서 실무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실무회담 먼저 제의한 건 북한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의하기 전에도 지난 9일이었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고 이 장면을 이례적으로 노동신문에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9일 미사일 발사 장면을 노동신문에 공개한 건데요. 황해도 태탄 공군기지 인근에서 스커드-C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화염을 뿜으면서 하늘로 솟구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5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에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김정은 제1비서가 지켜보면서 현지 지도를 했다는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최근에 발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은 또 김정은이 현지 지도까지 하는 장면을 공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걸 반드시 밤에 새벽에 쏘는 것은 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쏘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네. 그 올라가는 불기둥, 이자 사진에 나왔듯이 김정은이 직접 로켓 전략군 사령관인 김낙겸 상장의 브리핑을 들으면서 저렇게 지도하는 모습. 또 그리고 이제 김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 이동 차량은 중국에서 저게 목재 운반용 차량을 5대나 갖다가 개량해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수입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엔 제재는 이런 논란이 한때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내재적 논리에서 보면은 최근에 북한이 뭔가 이 군을 개편하고 있다.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에 이어서 전략군이라는 걸 새로 창설해가지고 네. 이번에 김낙겸 상장 전략군 사령관을 호칭하는데 전략군 상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육군 상장, 해군 상장도 아니고 전략군 상장. 이것은 뭔가 인민해방군을 따라서 육해 공군에 의해서 전략군이라는 새로운 군종을 만들고 네. 그런 개편 차원에서 또 새로운 무기나 전략 체계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내적으로는 실험을 자주 하고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일에 이어서 이 스커드 미사일 나흘 만에 또 이제 발사를 한 건데 특히 이제 지난달부터 집중적으로 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 이제 그래픽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6월 26일 날 처음으로 이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북한이 쐈습니다. 그리고 29일에 또 스커드 추정 탄도미사일 2발을 쐈고요. 그리고 7월 들어서 이 방사포로 추정되는 2발 2일 날 쐈고 또 9일에 이 스커드 추정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영토를 가로질러서 또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사실 북한이 뭐 좀 외화도 부족하고 한데 이렇게 엄청나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미사일을 쏠 만큼 좀 주머니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그 국제 시세로 노동 미사일은 한 1,000만 불 정도 들고, 네. 그다음에 저 스커드 계열은 400만 불에서 한 800만 불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쓴 97발의 미사일과 그 로켓을 다 합치면은 적어도 1,000억 원, 말하면 2,000억 원 정도 돈을 썼습니다. 그 돈이면은 현재 북한이 현재 연간 부족한 식량이 현재 한 50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면은 북한의 전 주민한테 50만 톤 정도 투입을 해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돈이 되는데 네. 돈이 되고, 그런데 북한의 경제 사정이라는 것이 원래 나쁩니다만은 금년 들어서 중국이 벌써 6개월 이상 그 중유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지난 70년대부터 거의 무상으로, 물론 자관 형식이지만 무상으로 연간 50만 톤씩 중유를 원유를 공급해 왔는데 지금 이게 중단됐기 때문에 북한의 현재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당정군 고위 간부들도 차량을 타지 못하고 걸어 다닐 정도로 힘든 상태고, 북한 경제가 거의 마비된 상태까지 와 있는데 네. 최근 들어까지는 이 상황이 안 보이다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북한이 전쟁 비축률을 3개월째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그거를 쓰는 동안에 괜찮았다가 이제 그것도 다 이제 좀 많이 소진되니까 현재는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 인천 아시안게임에 또 선수단,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17일 날 실무회담이 열릴 것 같은데
강원 양면 전략, 뭐 화전 양면 전략이다, 막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실무회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오고 갈까요? 네, 뭐 아마 이제 그 선수단의 어떤 그 규모, 우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쪽으로 오느냐, 판문점으로 오느냐, 해상으로 오느냐, 비행기로 오느냐, 이거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비용 문제가 아마 가장 중요하게 제기될 것 같은데, 네. 뭐 2005년 김정은의 그 와이프 이설주가 올 때는 직접 우리 인천시장을 그 고려항공기를 보내서 물론 뭐 그때 이설주가 뭐 영분이 되려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겠습니다만 네네. 직접 시장을 모셔다가 이렇게 그 협상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통일부 측에서 아마 나가고 그러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비용 문제 그러니까 네. 아마 무슨 그 만경봉호를 지금 원산에 대기하고 있는 만경봉호가 온다고 할 때 그 연료 문제 네. 그다음에 또 와서 이제 체재비 이런 걸 다 이제 협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이제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그냥 응하지만 말고 뭔가 우리의 요구를 좀 제시하면 어떻겠는가. 북한이 뭐 미녀 응원단 보낸다 그러면 우리 저 미남들이 많으니까 뭐 남남 북녀 응원단을 이번에 만듭시다. 네. 그래서 북한이 그거 만들면 우리 좀 비용 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게 남북 관계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그냥 북한 측은 말하자면 좀 띵깡식으로 나오고 우리는 네. 그저 이게 들어주는 식으로 하지 네. 말고 이번 네. 기회는 서로 이제 김정은 체제 또 우리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도 있으니까 좀 네, 북한 측 요구가 무리하더라도 또 우리 요구를 걷다 곁들여서 서로 이렇게 딜을 잘하면은 네. 그건 아세안 게임이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제 15일 회담 제의했는데 우리가 17일 날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북측의 이제 공식적인 반응은 없지만 어찌됐든 이제 실무 협의는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 비용 부담 문제가 좀 굉장히 양측 간에 좀 의견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픽 그 역대 그 응원단이 왔을 경우에 어떻게 비용 부담을 했는지 한번 보고 또 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류비가 만만치 않았었죠. 네. 네. 세 차례 네. 네, 응원단 체류비 우리가 정부가 부담을 했는데 부산 아시안게임 2002년도 13억 원 정도가 들었고요. 네. 그리고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구에서 있었죠. 9억 원.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2005년도 인천 아시아 육상 경기 대회 한 2억 원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안 수장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북측에서 뭐 미녀 응원단 보내고 하는 거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도 좀 포함했으면 좋겠다. 우리 김 소장께서는, 김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요구 말씀입니까? 네. 네. 어떤 것이 좀 포함됐으면. 요번에 북한이 오는데 우리가 요구할 것은 백두산에서 체어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현재 만리산에서 체어하고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의 출발지인 뉴델리에서 체어를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백두산에 체어를 해서 그걸 합할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뭐 그걸 현재 아마 제의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북한이 정할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마 공동 입장하자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공동 입장과 또 네. 단일 선수단. 단일 선수단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북한하고 공동 선수단 공동 입장을 하려 그러면 과거에 뭐 한반도기도 우리가 들고 그랬는데 네. 현재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국기를 안 들고 한반도기 들어가는 자체는 그건 뭐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입장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공동 선수단을 구성하는 거는 현재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라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 또는 지난 4년 전부터 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인데 만약에 공동 선수단을 한다 그래가지고 단일 선수단을 하게 되면 이제 선수들이 좀 피해를 선수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됐고 그다음에 특히 남자 선수들은 메달을 따게 되면 군복무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렇죠. 네. 만약 이 군에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요번에 사실 이렇게 공동 선수단을 구성하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네. 아마 조금 양보를 하자면은 공동 입장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네,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용 문제는 통일부에서 명백히 얘기를 일단 하긴 했었습니다. 네. 국제 관례에 따르겠다.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당시하고 남북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네. 북한이 체류비를 북한 자체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협상 과정에서 남북 관계 돌파구로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돈을 좀 이렇게 지원하면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는 기회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
북한이 최대 규모의 뭐 응원단도 파견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국민들 응원단, 미녀 응원단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좀 파견이 될까요? 네, 뭐 아마 과거 패턴에서 크게 바뀔려는지 지금 뭐 이설주가 와서 뭐 코치할 정도로 준비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미녀 응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할 것은 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녀 응원단이라는 게 또 사실 뭐 이게 남남 북녀라고 우리 국민들은 그냥 그 유니폼을 하고 오니까 다 이쁜 걸로 생각하는데 그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좀 네. 이쁘지 않은 여성들도 들어 있고 뭐 외모를 가지고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노동당 고위 간부들이 자기 딸을 좀 백으로 집어넣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북한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 남쪽에 미남들이 많으니까 남남 북녀 응원단을 만들다든지 좀 새로운 이런 제안도 하고 실천하고 이제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세 번에 걸쳐서 한 24억을 썼는데 네. 뭐 이번에 뭐 얼마를 쓸지 또 우리가 얼마 부담할지는 뭐 협상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말고 어떤 숙소 문제도 그들이 만경봉호를 가지고 와서 인천에서 잔다 그러면은 좀 깊이 들어와서 내륙에서 좀 자기에서 우리 보여주고 이런 좀 과단한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참 그 재미있는 그 김정은을 좀 풍자한 동영상이 공개가 돼가지고 뭐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북한 측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할 것이고요. 네. 또 최근에 그 금수산 공전 참배할 때 이 김정은 다리 저는 모습이 저는 공개됐거든요. 이 두 가지 동영상 이 다리 저는 모습 관련해서 우리 짤막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다리 저는 것은 네. 김정은이 주로 방문하는 것의 90%가 군부대 아니면은 그 건설 현장입니다. 아마 그 군부대가 대부분 다 비포양 도로고 그다음에 그 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건설 현장에 그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디 걸려 넘어진 것 같습니다. 걸려 넘어진 거기 때문에 그 뭐 자신의 그 건강이 이렇게 뭐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더군다나 나이가 30살짜리가 무슨 현재 뭐 건강이 나쁘고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동영상 문제는 현재 북한의 그 고위 간부들이 현재 전전긍긍할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측에서 이제 시발된 최고 존엄이라는 모독입니다. 모독이기 때문에 아마 주중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들어지면은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모욕하는 그런 행위들을 아마 해서 아마 뭐랄까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교수, 안찬일 소장과 함께 북한 정세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